내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보육 예산 국고 지원을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자 경기도교육청은 오늘 내년도 보육 예산의 절반 이상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도교육감들은 박근혜 정부가 무상보육 확대를 대선 공약으로 내놨으면서도 그 부담은 교육청에 떠넘기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알아보죠. 곽보아 PD. 네, 곽보아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예산을 발표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의 절반 이상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6,400억 원이 넘더군요. 자,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는데요. 오늘 민주연합과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만났습니다. 이 문제가 논의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민주연합 지도부를 만난 교육감협의회 회장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지방교육 재정이 파탄 위기라며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건 온당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기관에 다니는 3살부터 5살까지의 영유아 보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누리과정 운영 시간을 늘리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부는 그동안은 누리과정을 위해 교부금을 내려보내는 한편 국고 지원도 별도로 해왔는데요. 내년부터는 국고 지원을 하지 않고 대폭 줄어든 교부금 내에서만 누리과정 예산을 소화하라고 하면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1년부터 그런 방안을 정해놨다는 입장이지만 교육청에서는 정부가 잘못된 세입 예측을 근거로 그런 방안을 정했기 때문에 정부에도 부담을 덜어줄 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오늘 경기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부분은 편성하지 못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교육감과 당 지도부의 만남에 배석했던 김태년 민주연합 의원은 어린이집분 예산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일반 회계로 편성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민주연합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쟁점이었습니다. 정부는 어떤 입장을 밝히던가요? 네, 김태년 민주연합 의원이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하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어려운 국가재정 상황을 중앙과 지방이 공감하고 고통을 감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민주연합 박홍근 의원과의 질의 답변에서 정 총리는 경기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편성하지 않은 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박 의원의 질의와 정 총리의 답변 들어보시겠습니다. 누리과정 재정 부담을 지방교육청으로 전액 이관하는 것을 1년 유예시키고 그 사이에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한 대탈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댄 것 같습니다. 교육 재정에 관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는 전체 것만 내려보내고 지방에서 분배를 하고 있고 또 이 교육이나 이런 보육 문제는 이거는 국가만의 요구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가에만 꾸미는 것은 이건 책임 없는 행동이라 생각을 하고. 정 총리가 오히려 지방이 중앙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주장을 계속하자 박혜자 민주연합 의원은 교육부 의견서에 누리과정 국고 지원 없이는 시도교육청 재원 부족 사태가 예상돼 반드시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며 이제와 국가 책임이 아니고 시도교육청 책임이라고 등을 떠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중앙정부가 도교육청에 돈을 안 줘서 생긴 사례라면 경남 무상급식 문제는 도당국이 도교육청에 돈을 안 준다는 거죠. 홍준표 경남지사, 오늘은 또 어떤 발언을 한 겁니까? 네, 홍준표 지사는 무상급식 반대론자들에게 하는 비판인 애들 밥그릇 가지고 장난하지 말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서 밥그릇 가지고 장난하는 것은 오히려 진보 좌파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지사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말하며 국고가 고갈되고 지방재정이 파탄에 이르렀는데도 표만 의식하는 진보 좌파들의 보편적 복지 무상 파티에 더 이상 동참할 수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홍 지사는 오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무상급식 사업은 본래 교육청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지원할 의무가 없고 재정 사정이 나쁘면 안 줘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제 홍 지사는 도교육청에 지원해왔던 무상급식비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남경필 경기지사도 오늘 도의회에서 무상급식 지원이 없는 지자체는 경기도가 유일하다. 무상급식을 지원할 용의가 있냐는 야당 도의원의 질의에 현재까지 도에서 해온 방식이 좋다며 무상급식비 분담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자, 또 하나의 뜨거운 쟁점인 공무원 연금 개편 문제. 새누리당 이재호 의원이 정부와 여당의 밀어붙이기식 태도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이재호 의원은 오늘 오전 당 회의에서 여당이 공무원 연금 개편을 시간을 정해놓고 졸속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개편안의 당론 발의에 참여한 이재호 의원이지만 급하게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입장 표명이었고 이어서 공무원 연금 개편의 진짜 목적은 대기업이 파는 사적연금을 확대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칫하면 대기업이 사적연금 확대를 위해서 공적연금을 줄이자고 하는 그런 의혹, 사적연금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우리는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김무성 대표는 졸속 처리돼서는 안 된다는 이 의원의 말에 공감한다면서 올해 공무원 노조 등과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논의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연합은 오늘 공적연금 태스크포스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 연금 문제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했을 뿐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정부가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지 오늘로 1년이 됐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황교안 법무장관이 나서는 마지막 공개 변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헌재의 결정은 그 후에 나옵니다. 올해 안에 정당 해산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내년에 통합진보당 이석규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에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더 많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8월 이석규 의원 2심 재판에서 내란 음모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다는 점이 정당 해산 심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내란 선동 혐의는 유죄였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내일 시민사회와 야권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열고 정당 해산 청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할 계획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인재근 비상대책위원은 오늘 당내 회의에서 명확한 증거와 확정 판결이 없는 상황에서 당원 몇 명의 문제를 빌미로 정당을 해산하려 한 시도는 추악한 정략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들을 겨냥한 검찰의 치과의사협회 수사에 대해서 민주연합은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민주연합 의원들이 연루돼 있는 검찰 수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 지난달 31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던 치과의사협회 입법 로비 수사가 있습니다. 극우단체인 어버이연합이 지난 8월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치과의사협회가 민주연합 전 현직 의원 13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고발한 데 따른 수사입니다. 앞서 9월에는 민주연합 김재윤, 신학용, 신계륜 의원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처럼 야당 의원들을 겨냥하는 수사 말고도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수사도 이어집니다. 검찰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선자인 권선택 대전시장과 이창우 서울동작구청장은 물론 주변 인물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민주연합은 야당 지자체 당선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는 예상보다 빨리 하고 있는 반면 여당 지자체장에 대한 선거법 수사는 지지부진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